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을 먼저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종 모든 준비는 끝났지만 시간은 없었다. 프롤로그 1452년 어느 봄날 경복궁 강령전의 촛불이 흔들린다. 39세의 왕 문종 이양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쇳소리가 난다. 의관들은 이미 포기한 얼굴이다. 전하, 약을 드셔야 합니다. 됐소. 이제 그런 건 소용없소. 문종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본다. 저 멀리 대궐 담장 너머로 한양 백성들의 집들이 보인다. 2년. 고작 2년. 그가 왕으로 있었던 시간이다. 20년 넘게 준비했다. 아버지 세종 옆에서 모든 것을 배웠다. 법을, 백성을, 정치를, 사람을. 그런데 막상 왕이 되니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단종을 불러오시오. 12살 아들이 들어온다. 어린 얼굴에 눈물이 그득하다. 아바마마, 울지 마라. 왕은 쉽게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문종 자신의 눈가가 뜨겁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일부 완벽한 세자 1414년부터 1450년까지 1. 세종의 장남 1414년 조선 궁궐의 첫 아들이 태어났다. 옥동자로구나. 세종은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었다. 아들의 이름을 향이라 지었다. 옥처럼 빛난다는 뜻이었다. 향은 자라면서 아버지를 꼭 닮아갔다. 똑똑했다. 책을 좋아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말을 잘 들었다. 5살 때의 일이다. 세자 저하, 오늘은 무슨 글을 읽으셨습니까? 논어를 읽었습니다. 하기 시습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스승님, 저는 아직 기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배우기만 하고 익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은 감탄했다. 5살 아이가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뜻을 이해하고 있었다. 세종은 웃으며 말했다. 저 아이는 나보다 낫겠구나. 20년의 수업. 향은 8살의 세자로 책봉되었다. 그리고 시작되었다. 끝없는 공부가. 새벽 4시에 일어나 글을 읽었다. 경연에 나가 신하들과 토론했다. 아버지 세종 옆에서 정사를 배웠다.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했다. 전하, 세자 저하께서 또 밤을 새우셨습니다. 그래, 내가 가봐야겠구나. 세종이 동궁에 갔을 때 향은 촛불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향아, 아직도 자지 않았느냐? 아바마마, 이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무슨 책이냐? 정관정료입니다. 당 태종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세종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좋은 것이지만 몸을 상하면 안 된다. 왕은 오래 살아야 한다. 그 말이 예언이 될 줄 두 사람 모두 몰랐다. 3. 대리청정 진짜 왕이 되다. 1442년 세종이 쓰러졌다. 전하! 당뇨병이었다. 세종은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손발이 저렸다. 이제 내가 정사를 볼 수 없을 것 같소. 세자에게 맡기겠소. 신하들은 걱정했다. 세자는 아직 20대였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세자 저하, 이 안건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형조의 의견은 엄하게 처벌하자는 것이고 사원부는 관대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두 의견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공평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법대로 처리하되 정상 참작의 여지는 남겨두겠습니다. 신하들은 감탄했다. 세자 저하는 이미 왕이시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 세종의 일을 대신하면서 자신의 공부도 놓치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 일찍 일어났다. 세자 저하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괜찮소. 나라 일인데 게을리할 수 없소.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기침이 잦아졌다. 숨이 가빠졌다.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다. 의관이 세종에게 조용히 말했다. 전하, 세자 저하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내가 알고 있소. 하지만 내가 할 수 없으니 세자가 해야 하지 않겠소? 세종의 목소리도 떨렸다. 이부 왕이 되다 1450년부터 1452년까지 1. 즉위 준비는 끝났다. 1450년 2월 세종이 승하했다. 향은 울었다. 스승이자 아버지이자 왕이었던 사람을 잃었다. 세자 저하, 이제 전하께서 왕이십니다. 알고 있소. 문종 이양 36세. 조선의 5대 왕이 되었다. 즉위식 날 신하들은 놀랐다. 전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연하지 않소? 20년을 준비했는데. 문종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는 첫날부터 일했다. 아버지 세종의 정책들을 검토했다. 훈민정음 보급 상황을 점검했다.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확인했다.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겠소. 전하, 벌써 개혁을 하시렵니까? 개혁이 아니요. 완성이요.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일들을 마무리하는 것뿐이요. 네. 조용한 개혁가. 문종은 화려하지 않았다. 세종처럼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세종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보완했다. 어느 날 형조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전하, 이번 달 사형수가 15명입니다. 15명? 그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하시오. 전하,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요. 한 번 더 확인해도 늦지 않소. 신하들이 다시 검토한 결과 15명 중 3명은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 전하의 해안 덕분에 억울한 백성을 구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또 어느 날 훈민정음으로 쓴 글이 궁궐에 도착했다. 전하, 백성이 글을 보내왔습니다. 읽어보시오. 임금님께. 저는 평안도에 사는 농부입니다. 이 글자를 배워서 처음으로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은 미소 지었다. 답장을 보내시오. 훈민정음으로. 전하께서 직접. 그래야 그 백성이 기쁠 것 아니오? 신하들은 감동했다. 왕이 직접 백성의 편지에 답장을 쓰다니. 3. 가장 큰 불안 어린 아들. 하지만 문종에게는 깊은 걱정이 있었다. 아들 단종. 홍이야. 예, 아바마마. 단종의 본명은 홍이었다.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지만 아직 너무 어렸다. 공부는 잘하고 있느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야 한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니까. 단종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바마마는 오래오래 사실 거 아닙니까? 문종은 대답하지 못했다. 밤 문종은 침전에서 기침을 했다. 손수건에 피가 묻었다. 안 되는데. 아직 안 되는데. 단종은 겨우 10살이었다. 왕이 되기에는 너무 어렸다. 문종은 신하들을 불렀다. 김종서 황보인. 예, 전하. 만약 내가 세자를 남겨두고 먼저 가게 된다면. 전하, 그런 불길한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오. 세자는 아직 어리오. 만약 내가 없으면 누군가 흔들릴 것이오. 부탁하오. 세자를 지켜주시오. 종친들이 어떤 마음을 먹더라도 세자를 지켜주시오. 김종서와 황보인은 눈물을 흘리며 절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4. 동생들. 문종에게는 동생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눈에 띄었다.
수양대군 이유는 강했다. 무예가 뛰어났고 야심이 컸다. 사람들은 수양을 보며 수군거렸다. 저 대군은 왕의 그릇이십니다. 안평대군 이용은 달랐다. 예술을 좋아했고 학문을 즐겼다. 신하들이 안평을 따랐다. 문종은 두 동생을 모두 사랑했다. 하지만 걱정도 되었다. 어느 날 문종이 수양대군을 불렀다. 형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앉아라. 술이나 한잔하자. 감사합니다. 수양아, 너는 야심이 있지? 수양대군의 손이 잠깐 멈췄다. 형님, 괜찮다. 야심을 가진 것이 나쁜 건 아니다. 나도 젊었을 때 야심이 있었다. 하지만 말이다. 문종은 수양대군의 눈을 똑바로 봤다. 가족을 해쳐서는 안 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알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 형님. 하지만 수양대군의 눈빛이 흔들렸다. 3부 너무 짧은 시간 1452년 1. 봄날의 위기. 1452년 봄 문종은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전하, 약을 드셔야 합니다. 이미 늦었소. 의관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침을 놓고 약을 다리고 기도까지 했다. 하지만 문종의 병은 깊었다. 김종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전하, 아직 하실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종서, 내가 한 일이 무엇이오? 2년. 고작 2년이요. 전하, 20년을 준비했는데 2년밖에 못했소. 우습지 않소? 문종은 쓴웃음을 지었다. 마지막 당부. 문종은 신하들을 모두 불렀다. 들으시오.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소. 전하, 조용히 하시오. 나는 왕이오. 마지막까지 왕의 일을 해야 하오. 문종은 한 명 한 명을 둘러봤다. 김종서, 황보인, 정분. 그대들은 선왕 세종 때부터 나라를 지켜온 중신들이요. 부탁하오. 세자를 보필해 주시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수양대군. 예, 형님. 너는 내 동생이다. 피를 나눈 동생이다. 부탁이다. 조카를 부탁한다. 수양대군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안평대군. 예, 형님. 너는 착하다. 너무 착해서 걱정이다. 세자 곁에 있어 다오. 내가 옆에 있으면 세자가 외롭지 않을 것이다. 예, 형님. 3.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단종이 들어왔다. 12살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아바마마. 홍이야, 가까이 오너라. 문종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손이 너무 작았다. 미안하다. 아바마마, 왜 그러세요? 내가 너무 어린데 왕이 되게 해서 미안하다. 아바마마, 괜찮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지. 넌 내 아들이니까. 세종대왕의 손자니까. 문종은 아들을 끌어안았다. 하지만 명심해라. 왕은 외로운 자리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신하들의 말을 잘 들어라. 특히 김종서, 영의정의 말을. 그리고 예, 아바마마.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라. 때로는 강해야 한다. 왕은 강해야 한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종은 아들의 눈을 봤다. 살아남아라.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왕위보다 명예보다 내 목숨이 먼저다. 알겠느냐? 단종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4. 1452년 5월 14일. 그날 밤이 깊었다. 문종은 혼자 천장을 바라봤다. 나는 무엇을 했는가? 20년을 준비했다. 모든 것을 배웠다. 법을, 정치를, 백성을. 그런데 막상 왕이 되니 2년밖에 못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못했습니다. 세종은 32년을 왕으로 있었다.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과학을 발전시켰다. 백성을 사랑했다. 문종은 2년. 단종아, 미안하다. 그날 밤 촛불이 꺼졌다. 문종 이양 39세. 조선에서 가장 준비된 왕이었지만 가장 짧게 기회를 받은 왕.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졌다. 에필로그 3년 후 1455년 경복궁 근정전. 왕좌에는 수양대군이 앉아 있었다. 이제 그는 세조였다. 그의 앞에는 15살 소년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단종이었다. 왕위를 내려놓겠다는 게냐? 예. 크게 말해라. 예. 세조는 조카를 내려다봤다. 한때 자신의 형님의 아들. 한때 자신이 보호해야 할 조카. 형님, 죄송합니다. 세조의 눈에 잠깐 흔들림이 지나갔다. 하지만 곧 사라졌다. 좋다. 왕위를 받겠다. 그렇게 문종의 유언은 깨졌다. 그렇게 단종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역사의 기록. 실록은 문종을 이렇게 평가했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으며 총명하고 민첩하였다. 학문을 좋아하고 정사에 부지런하였다. 다만 재위 기간이 짧아 그 뜻을 다 펼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문종의 능은 서울 강동구에 있다. 이름은 현능. 매년 봄이 되면 그 능 앞에는 꽃이 핀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모든 준비는 끝났지만 시간은 없었다. 후기 만약에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항상 이렇게 말한다. 만약 문종이 10년만 더 살았다면, 만약 그랬다면 단종은 20대 초반에 왕위를 받았을 것이다. 수양대군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야심을 품기 어려웠을 것이다. 계유정난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문종은 39세에 죽었다. 단종은 17세에 죽임을 당했다. 수양대군은 세조가 되어 피로 왕권을 세웠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한다. 문종을.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시간이 없었던 왕을. 완벽했지만 불운했던 왕을. 아들을 지키고 싶었지만 지킬 수 없었던 아버지를. 그는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왕 중 하나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것이 비극으로 끝난 왕.